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파일 바꿀게요. 열려있는 파일 중에 아마 크마리 이거 엑셀 기능. 자, 마지막 함수 2개. 찾기 참조. 맨 아래쪽. 자, 고객이 여러분 가게가게 사장님입니다. 주인입니다. 고객이 배를 200개 구입했습니다. 몇 프로 할인해 줄 겁니까? 할인해 주겠다라고 이렇게 명시를 했다고 가정하고요. 네? 12%. 그럼 12%라는 저 값은, 숫자 값은 몇 행 몇 열에 있는 값이죠? 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자, 미리 뭐 표시를 해놨긴 해놨는데, 자, 이겁니다. 이게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개념이 이거여야 합니다. 항상 뭘 찾을 때는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겁니다. 아까 V로급, H로급부터 비교했잖아요.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찾는 거라고요. 됐습니까? 자료의 성격이 같은 할인율 범위 내에서 몇 행 몇 열에 있다고요? 오른쪽 행, 가로 방향, 세로 방향, 아래쪽 방향, 열. 그래서 2행 3열에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2행 3열. 그러면 함수 중에 2행 3열에 있는 위치에 있는 값을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인덱스 함수입니다. 인덱스. 자, 빈셀 하나 선택하시고 세 번째. 자, 수식의 함수 삽입. 어렵습니다. 인덱스 라는 함수 찾으시고. 인덱스. 확인. 자, 사용 방법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목록에 있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의 형태가 첫 번째 목록입니다. 확인. 자, 어레이 셀 범위라고 했는데 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자료의 성격이 같은 셀 범위입니다. 그러면 할인율 범위에서 횡번호 2행, 열번호 3열 3.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2행 3열에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뭐 숫자 값을 따지면 0.12%를 12%. 확인 하면 이렇게 나온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행 3열에 2라는 2, 3이라는 저 값은 누가 찾았죠? 2행 3열이라고 누가 이야기를 해줬습니까? 엑셀이 이야기 해줬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직접 암산하신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암산하려고 우리가 이 고생된 일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이제 시각을 좀 돌려보니, 과일명 범위 내에서 배가 몇 번째 있죠? 암산합니다. 세 번째 있나요? 배가 세 번째 있나요? 그러면 이 3열하고 연관성이 좀 있을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여기가 수량입니다. 수량이 200은 몇 번째 있죠? 두 번째 있죠. 이게 이행하고 연관성을 좀 가질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방금처럼 데이터를 압니다. 배라는 데이터, 200이라는 데이터를 알 때 몇 번째 위치하느냐, 위치값을 표시해 주세요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게 매치라는 함수입니다. 매치.
자, 그래서 과일 배가 몇 번째 위치합니까? 우리가 암산하는 거 아닙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매치라는 함수 찾으시고 매치 확인. 자, lookup value 찾는 값. 뭐 배라고 직접 일단 배라고 직접 입력할게요. 지금은. 두 번째 lookup rate 사절 데이터의 범위. 자, 항상 찾는 건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대부분이 이렇게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 찾는 게 원칙이에요. 자, 매치 타입은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1, 0, -1이 있는데 아까 우리 void고 H고 할 때 정확히 일치 폴스였죠. 그 숫자로 표현하면 0이라고 표현한다 그랬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럼 1과 -1은 범위 개념입니다. 즉 아까 true를 1이라고 표현한다 그랬거든요. 그럼 범위 개념이 오른차순 형태를 작성할 때 이라고 했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일단은 -1은 조금 이따 설명 다시 드릴게요. 자, 확인. 잠깐만요. 매치 타입은 일단 0입니다. 0. 정확히 일치. 0. 왜냐면 문자 비교잖아요. 확인. 그러면 3이라고 이렇게 대답해 주네요. 그럼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수량이 200이 몇 번째 있습니까? 라는 위치 값을 표시해 달라. 매치 함수를 씁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이꼴 매치 가로 열고 lookup value 찾는 값 숫자 값이니까 숫자 값 직접 입력 그냥 그대로 입력하시면 되고 콤마 lookup rate 찾을 데이터의 범위는 수량 자료의 성격이 같은 수량 범위 내에서 콤마 매치 타입 비교시 일치 유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정확히 일치 0 유사일치 범위 개념 1과 -1입니다. 그냥 크말 일단 시험 이야기하면 크말 이거 무조건 0밖에 안 나옵니다. 1과 -1은 나오지 않습니다. 일단 지금은 0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그러면 방금 비교시 일치 유무의 0은 정확히 일치. 그래서 200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1을 적어야 될 때는 어떻게 적냐면 이 비교값이 이렇게 100, 200, 300에서 오른차순일 때. 그래서 200, 250이 또 잖아요. 뭐 250을 찾을 때 요거는 범위 개념이니까 요렇게 200쪽으로 갑니다. 두 번째 있다고. 그냥 듣기만 하세요. 그 다음에 -1을 쓸 때는 300, 200, 100에서 내림 차순 형태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을 때 그러면 250이 어디로 쪽으로 가냐면 자기보다 큰 쪽으로 이렇게 대답해 줍니다. 우리는 일단 여기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0 되고 나면 그 다음 1이나 -1을 생각하시는데 요 1은 V도급이나 H도급에서 하셨던 true와 같은 개념이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방금 2행 3열에 있는 값을 나타내달라고 했거든요. 데이터를 표시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때 인덱스나 함수 쓴다 했죠. 그러면 저 2와 3이라는 값만 저 데이터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는 지금 필요한 게 2와 3. 자, 그러면 행과 열의 정보 위치를 알 때 데이터를 표시해 주세요. 인덱스라는 함수 쓰고요. 자료의 첫 번째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범위 내에서 자, 그 다음 행번호 2가 필요하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2는 어디에 있죠? 여기 있죠, 지금. 네? 저 2를 가져 써도 되잖아요. 자, 콤마 칼럼 열번호 3이었죠. 암산할 때. 그럼 이 3이 숫자 3이 필요한 거거든요, 지금. 그럼 저 3은 어디 있죠? 여기 어느 셀에 존재하네요. 그럼 참죠. 물론 의미가 있긴 하지만. 자,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이 숫자값 3에 해당되는 2행 3 그러면 2, 3에 설정되는 순간 2행 3열이 되어버린다 그죠.
자, 여기 입력되는 순간 여기가 2행, 여기가 3열. 이렇게 해석합니다. 2행 3열. 예? 화면 보세요. B69에 있는 데이터는 2입니다, 그냥. 그런데 이걸 참조해서 가져오면 2가 뭐로 바뀐다고? 2행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함수 내에서. 그 다음 B67에 있는 값은 3입니다. 근데 3 자체가 3열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가져와서 3이란 값이 인덱스 함수 안에서 뭐 3열로 해석해 버린다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위치값, 행과 열의 위치값을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준다. 인덱스라는 함수를 쓴다 그랬습니다. 인덱스. 첫 번째,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 같은 데이터의 범위 내에서 콤마. 자, 여기 필요한 게 2라 그랬죠. 그럼 2라고 적든지 아니면 이 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든지. 자, 저 B69셀에 있는 저 이 값은 어떻게 작성이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네? B69셀에 있는 2는 어떻게 작성이 되어진 겁니까? 네?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거잖아요. 매치 함수의 결과값이잖아요. 그럼 이 자리에 매치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200이 찾는 값 200이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 성격이 같은 수량 범위 내에서 매치 타입은 1, 0, 마이너스인데 우리는 0만 일단 기억합시다. 오늘은 0 정확히 일치 가로 닫고 콤마 이게 엔터 치면 이게 2로 바뀔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그럼 열번호 여기에 3이 필요하다겠죠. 3을 직접 입력하거나 우리가 암산할 수 없으니까 뭐 3 값을 이렇게 가져오거나. 근데 저 셀에 BP67 셀에 있는 저 3은 어떻게 계산한 거라고요? 매치 함수를 통해서 작업한 거죠. 배가 몇 번째 있는지. 그래서 매치 이렇게 적어도 되죠. 배 찾는 값 로그 밸류 배 직접 입력 문자 이 정도 하면 되죠. 그 다음에 가일명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가일명 범위 콤마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겠네요. 제로 가로 닫고 매치 함수에 가로 닫고 이제 인덱스 함수에 인수가 3개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지금 이건 인덱스라는 인수 자리에 함수가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구조를 뭘 한다고요? 중첩 함수라고 합니다. 중첩 함수. 네? 많이 어렵습니다. 자, 이 내용을 바탕으로 잘 기억하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할 때 위치값을 표시합니다. 매치. 위치, 행과 열의 위치를 할 때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뭐라고요? 인덱스. 네? 인덱스.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파일 바꾸겠습니다. 창 전환해서 하시던 계산 작업 표시 시에 하시던 계산 작업. 자, 앞으로 갑니다. 찾기 참조 2로 갑니다. 찾기 참조 2로 갑니다. 교재 99페이지
아니요, 문제 풀지 마세요. 풀이하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아니, 풀이 안 됩니다. 그냥 설명 또 한 번 더 들으세요. 이거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 자, 일단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표4의 다음 영역과 지역 코드의 영역을 이용하여 부산 목포까지의 요금을 구하여 H28셀에 표시하시오. 단 출발지는 F18에서 F21 행, 도착지는 G3에서 J17에 있는 열로 참조하시오. 뭐 친절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네요. 자, 일단 화면 봅니다. 제 화면 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지금 하면 요렇다는 겁니다. 여기를 출발지로 보고 여기를 도착지로 봅니다. 그래서 여기를 행, 여기를 열, 대림으로. 자, 그러면 출발지 부산, 목포까지 가는데 암산합니다. 요금이 얼마죠? 네? 요금이 얼마입니까? 수업 마칠 다 돼간다고 대답 안 하신 거예요? 빨리 대답하세요. 자, 15,000인가요? 네? 15,000. 출발지 부산, 도착지 목포 15,000. 이 정도는 읽어낼 수 있잖아, 암산. 자, 이걸 식으로 처리할 겁니다, 이제부터. 방금 배웠던 식. 자, 매택 면열에 있죠? 응? 매택 면열에 있습니까? 삼행, 사열에 있잖아요. 자, 그러면 자, 빈셀 하나 선택하시고 자, 같은 위치에 있는 거 선택하세요. 자, 이꼴 인덱스 삼행자 자료의 성기 같은 데이터의 범위 요금 범위 내에서 콤마 매택 맨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달라고요. 삼행 사열에 있는 값을 표시해 주세요. 됐습니까? 네? 이렇게. 자, 그러면 방금 삼행 사열은 누가 찾았죠? 3이라는 값과 4라는 이 값은 삼행 사열이라는 이 값은 누가 찾은 겁니까? 사용자인 우리가 이런 걸 암산해서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어떻게 출발지 범위 내에서 부산은 몇 번째 있죠? 세 번째 있습니다. 도착지 범위 내에서 목포는 몇 번째 있죠? 네 번째 있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를 알고 위치를 표시해 주세요. 무슨 함수? 매치. 자, 아래쪽에다가 매치. 찾는 값. 자, 이번에는 직접 입력 안 할 겁니다. 부산이라고 여기 셀에 있네요. 참조, 콤마, 데이터의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출발지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일치, 제로, 콤마. 그럼 저기 3으로 변할 겁니다. 엔터 치면. 자, 그 다음, 죄송합니다. 콤마가 아니고 가로 닫고 엔터. 그럼 3으로 바뀌겠죠. 자, 이번에는 목포가 네 번째 있습니다라고 했잖아. 그럼 그걸 사라는 값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무슨 함수를 통해서? 위치 값을 표시해달라. 매치. 이번에 목포가 있으니까 그냥 참조할게요. 그리고 콤마 찾을 데이터의 범위 자료의 성격이 같은 도착지 범위 내에서 콤마 매치 타입 비교시 일치 의무 문자 비교니까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제로. 가로 닫고 엔터. 자, 그러면 방금 요금 15,000을 계산할 때 우리가 필요한 건 3과 4라는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적어봅시다. 요금 데이터에서 3과 4의 위치를 안다면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인덱스
첫 번째 데이터를 찾을 범위 자료 성기 같은 요금 범위 내에서 이 자리에 3을 적거나 아니면 상값이 있는 셀 주소를 참조하거나 저 셀 주소 H31셀에 있는 저 값은 어떻게 계산한 거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계산한 거 맞아요? 부산이 몇 번째 있습니까? 부산값을 들고서 찾을 범위 출발지 범위 내에서 매치 타입 비교시 일치 유무 문자 비교죠. 정확히 일치 제로 가로 닫고 죄송합니다. 수정할게요. 콤마 열번호 4라고 적든지 아니면 4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든지 H32셀에 있는 저 4값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죠? 어떻게 작성된 거죠? 매치 함수를 통해서 작성된 거죠. 네? 매치 찾는 값 목표를 들고서 콤마 두 번째 데이터의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도착지 범위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목표 문자 비교죠. 정확히 일치 제로 매치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15,000이라는 값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건 문제에서 나오는 내용이 아닙니다. 문제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하신 건 문제의 내용이 아니라고요. 자, 일단 제 화면 보시고 이렇게 해서 찾을 수 있다는 거 보여드린 거고 다시 한 번 더 매치와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기준표를 이용해야 될 함수는 V루급이나 H루급이나 인덱스 같은 함수를 처리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은 사실은 V루급이나 H루급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하진 않겠습니다.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문제에서 무슨 함수가 주어져 있냐면 H루급이 주어져 있거든요. 인덱스하고. 자, 그럼 이게 왜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하신 내용을 보면 이 지역 코드표라는 게 필요합니까? 안 합니까? 필요 없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지금 인덱스 매치를 통해서 한 내용을 보면 이 자료가 없어도 우리 지금 15,000 계산이 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있느냐는 거죠. 자, 우리가 필요한 게 뭐라고요, 지금? 가격 범위 내에서 3행 사이에 가고 싶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필요한 게 3과 4라는 값이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3값이 있고 4값이 있네요. 그럼 3과 4값을 가져오려면 어떻게? 부산을 찾아서 그럼 지역을 알아야 되겠네요. 그럼 지역을 찾기 위해서 부산이라는 지역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하려면 오른쪽 수평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거기에 대응되는 3값. 목표를 찾기 위해서 수평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죠. 거기에 대응되는 4값을 가져오겠다. 이때 사용할 수 있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H. 자,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요금 내에서 행과 열의 위치를 안다면 데이터를 표시해준다. 인덱스입니다. 가로 열고 첫 번째 데이터의 범위 찾을 데이터의 범위 이 자료의 성격 같은 요금 범위 콤마 이 자리에 3을 적던 상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던 저 3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네? 여기 지역 코드표에 있는 저 3값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은 H루급을 통해서 상값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됐습니까? 자, 출발지 부산을 들고 콤마 테이블 A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콤마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행이 필요하다. 코드행은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서울, 청주, 부산, 목포를 비교하고 있다. 문자 비교다. 그래서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그래서 엔터 치면 콤마 여기 엔터 치는 순간 이 H제곱이 뭘로 바뀝니까? 3으로 바뀐다고요. 요 값을 가져올 거니까. 됐습니까? 구조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 여기에 필요한 건 4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럼 직접 입력하시거나 4값이 있는 셀을 참조하거나 근데 저 4값을 가져올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네? H제곱이라는 함수 통해서 가져올 수 있잖아요. 복사 붙여넣기 생각 한번 해보시고 이번에는 자 화면 봅니다. 도착지 목표를 셀에 있는 저 자료를 참조할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이 안 되어지네요. 이메일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방향키로 이동 콤마 다음 제목은 제외하고 비교가 되는 부분이 항상 앞에 있어야 되며 돌려받아야 될 값이 연속해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 콤마 로우 인덱스 넘버 결과값 표시할 행번호 코드 행이 필요하다. 선택한 범위 내에서 두 번째 행이다. 콤마 비교시 일치 의무 서울, 청주, 부산, 목포를 비교하고 있다. 문자 비교다.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된다. 폴스 H 로고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엔터 헐 뭐가 틀렸죠? 여기 어떡하시고 있죠? 죄송합니다. 폴스 저희들 교재에 있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식은 이 식이라는 거죠. 이 식. 자,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방법이 되든 이 방법이 되든 저는 원문을 보거나 자료를 정리함에 따라서 기준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작업할 수도 있고요.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작업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상황에 따라서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인덱스 매치가 들어가는 내용이 나오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한 곳에 모아서 이렇게 하려고 자 그러면 여기 마무리 다 되셨나요? 자 옮겨갑니다. 앞쪽을 찾기 참조 1로 갑니다. 찾기 참조 1 총 앞시트 찾기 참조 1시트이고 교재 페이지는 97페이지 표 3에서 판매량과 가격표를 이용하여 판매 총액을 계산하시오. 판매 총액은 판매량 곱하기 할인가, 할인가는 어리코드와 가격표를 이용하여 산출, 인덱스 매치 함수 사용. 혹시 계산할 수 있겠어요? 집에 가셔서 복습을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신 거 다 어려운 내용입니다. 시험에 쉽게 합격하고 싶으시면 이걸 완벽하게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자, 판매 총액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판매량 곱하기 어디 갔습니까? 할인가죠. 할인가는 어디 있죠? 밑에 가격표에 있잖아요. 그럼 이 값, 이 값, 이 값 세 개 중에 한 개를 가져가야 되죠. 어떻게 가져올 겁니까? 주어진 함수가 인덱스 매치라는 함수가 주어져 있죠. 그러면 우리는 뭐? 인덱스를 통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네? 원본에서 기준표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올 수 있는 함수가 void급이나 h급이나 인덱스 함수가 있다고요. 기준표를 이용하는 게. 그러니까 void급, h급, 인덱스는 어쨌든 표가 기본적으로 두 개가 존재해야 됩니다. 네? 그 중에 이제 그런 방법들 중에 무슨 방법으로 주어진 함수가 인덱스니까 인덱스 방법으로 처리하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자, 판매량은 개인의 판매량이니까 그대로 사용하시면 되죠. 자, 그러면 할인가를 가져와야 되겠네요. 할인가. 자, 할인가는 이 가격의 범위 내에서 할인가를 가져오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주어진 함수가 인덱스니까 인덱스를 통해서, 자, 인덱스 행과 열의 위치를 안다면 데이터를 표시해달라. 그러면 첫 번째 인수가 차절 데이터의 범위. 자, 자료의 성격이 같은 가격 범위. 자, 이런 곱하기라는 이런 수식이 여기 점점점 마지막까지 이런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표기 몇 번? 한 번 사용.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판매량은 상대 참조. 그 다음 이 범위는 판매 총액을 표시할 표에서 참조하는 가격 범위는 이 6개 있어야 되잖아요. 다 똑같아야 되겠죠. 이해되세요? 절대 참조, 콤마, 로넘버, 행번호는 몇 행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거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야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야죠. 여기 있는 값을 가져와야죠. 세 개 중에 한 개를. 그 내용은 이해하신 거잖아요. 이게 몇 행 몇 년이죠, 그러면? 여기는? 여기는? 그러면 행은 어떻게 되든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네요. 뭐라고요? 상수.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계산할 필요 없습니다. 2. 우리가 가져와야 될 내용이 여기가. 만약 판매가를 가져온다 그러면 1이 될 수도 있고 2가 될 수도 있으니까 뭐 함수를 처리하셔야 된다고 그때는. 아까 변수라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정해진 상수값 2, 콤마 행은 그러니까 행은 1이 되기도 하고 2가 되기도 하고 3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1, 2, 3이라는 저 결정은 어떻게 하죠? 1, 2, 3이라는 저 숫자 값은 어떻게 결정이 나십니까? 자, 매번 바뀌잖아요. 변수 개념이죠. 저건 어떻게 처리해서 만들어내릴 걸까요? 1, 2, 3은. 어류 코드의 위치값. 이 녀석의 위치값. 첫 번째 NK101을 들고 왔으면 첫 번째 있습니다. NK101을 들고 왔으면 두 번째 있습니다. NK103을 들고 왔으면 세 번째 있습니다. 그래서 1, 2, 3이라는 숫자 값이 여기에 있는 1, 2, 3과 일맥상통한다는 거죠. 필요한 값이 1, 2, 3이라고요. 네? 됐습니까? 번호가 필요하다고 번호. 의미는 행과 열로 해석을 하지만 필요한 건 숫자 값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금 자, 저 자리는 그러면 매번 값이 틀려지죠. 변수 개념입니다. 뭘 통해서? 위치값, 매치라는 함수를 통해서 처리를 하셔야겠네요. 자, 찾는 값 뭐? 원본에 있는 어류 코드 값을 들고 어류 코드에 영향을 받으니까 상대 참조, 콤마 차절 데이터의 범위는 여기에 있는 NK101, 102, 103. 그러면 원본에서 들고 와서 찾을 때의 범위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어야 되겠네요. 요거. 네? 범위가 똑같이 절대 참조. 콤마 MK101, MK102, MK103 비교해야 됩니다.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정확히 맞아떨어져야 되겠네요. 제로. 가로 닫고 매치 함수에 가로 닫고 인덱스 함수에 가로 닫고 그리고 엔트. 자, 일단 제 화면 보실래요? 자, 그러면 요걸 이제 나중에 좀 혼자서 공부하실 때는 요 인덱스 부분만 따로 한번 하면 MK101이니까 그 할인가가 얼마죠? 요거죠. MK102는 이거죠. MK103은 이거죠. 이렇게 할인가를 이렇게 인덱스 함수를 가져오고 여기다가 뭐 한 겁니까? 판매량을 곱한 거죠.
뭐 할인가에서 이게 할인된 금액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수 변수라는 용어를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네요. 요 두 문제만 제가 설명드렸던 요 부분 인덱스 매치, 인덱스 레이치 룩업을 이용한 요 방법, 찾기 참조에서 찾기 참조 1에서 요 방법, 인덱스 매치 이용하는 방법, 요 두 가지 유형만 잘 정리해 놓으세요. 시험은 이 정도를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2급에서 인덱스 함수가 나온다는 건, 매치 함수가 나온다는 건 좀 어렵습니다. 1급은 크말 1급이라는 크말 1급에 가면 너무나 자주 나옵니다. 인덱스 매치는. 그리고 이 녀석이 따로 혼자 놀아도 뭡니까 쉽지 않은데 이렇게 결합이 되면 이제 더 어렵어요. 차관이 정리를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아마 이제 한 개 남았을 겁니다. 풀이가 안 되는 문제가 딱 하나 있습니다. 빠뜨리진 않았죠. 하프 말한 아까 그 통계 1인가요? 통계 1 89페이지 문제 3 89페이지 함수 마지막 문제입니다. 여러분 해보세요. 함수 한 개 쓰는 거니까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은데요.
잘 됐어요? 자, 봅시다. 일단 조건이 상여금이 150만보다 크다 초과 라는 조건 한 개와 기본급 전체 기본급수의 평균보다 크다. 조건 두 개죠. 두 개 이상의 조건은 엔드 조건이 판단하셔야 되고 엔드 조건이네 뭐뭐면서 그리고 인원수 개수 구하라 했으니까 사용할 함수는 count ifs라는 함수를 씁니다. 자, 그러면 이걸 그 전에 기본급수의 전체 평균을 한번 구해보고 갈게요. 자, 이걸 average 가로 열고 기본급 평균 이거 설명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혼자서 해결 안 됩니다. 자, 평균값이 이렇게 나오네요. 자, 그러면 count equals 첫 번째 조건 뭐 엔드니까 상관없지만 위치는 자, 상여금 범위 내에서 첫 번째 조건 값을 찾을 범위 콤마 첫 번째 조건 값 150만 초과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이게 왜 맨 마지막에 나왔는지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함수 한 개짜리인데도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콤마 두 번째 조건값을 찾을 범위 기본급 범위 내 카운트 if가 붙은 함수는 사용법이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거하고 콤마 전체 평균 이상 기본급 평균 이상 그러면 이중 따옴표 묶어서 이상 평균 암산할 수 없으니 함수명 average 가로 열고 기본급 범위 들어요. 그리고 가로 닫고 이중 따옴표 더 이상 작성할 조건이 없으니까 가로 닫고 카운트 ifs에 대한 가로 닫고 다 이렇게 작성하셨죠? 네? 이렇게 작성해서 엔드 치니까 제로 나오네요. 자, 그러면 암산 한번 해볼게요. 150만 초과 150만 초과 상여금이 초과니까 이거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 그 다음에 기본급시 평균값이 싸. 그럼 288만 1875보다 크다. 그럼 여기 그럼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되죠. 몇 개입니까? 하나, 둘, 세 개. 됐어요? 그러면 세 개가 나와야 된다는 걸 암산해 보면 됐습니까? 그럼 저기 3이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이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근본적인 이야기를 하자면 사실 어려운 내용이 아니어야 되는데 우리가 수를 다루는 데 있어서 아까 제가 왜 그 상수 변수 이야기를 왜 끄집어냈냐면 여기서 써먹으려고요. 수를 다루는데 상수 변수라는 개념이 나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A1 셀에 100이란 값이 있습니다. 그리고 A2셀에 100점이라고 표시하고 싶거든요. 결과값이 100점. 그러면 A2셀에 어떻게 작성하게 되죠? 이꼴 A1 참조 연결 이중 따옴표 점 보이세요? 자, 그러면 한번 물어봅시다. A1이 항상 영원히 100이에요? A1이 영원히 100이냐고요? 90으로 바뀔 수도 있잖아요. 누가 데이터를 입력을 잘못해서. 그러면 이건 뭐가 됩니까? 100이 아니라 90이 되겠네요. 누가 쫓아서 90도 잘못 입력됐답니다. 그래서 110을 입력을 했습니다. 그러면 참조하고 있는 데이터가 뭐 90이 아니라 110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 봅시다. 그러면 A1 셀은 항상 값이 일정해요. 아니죠.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변하죠. 물론 엔트를 치는 시점에는 정해집니다. 엔트를 치는. 근데 작성하고 있는 도중에 보면 이건가요? 결국 이 A1이라는 거 항상 일정한 값이 아니다는 얘기죠. 즉 항상 일정하다는 값은 뭐 상수라고 그랬잖아요.
그 반대 개념. 자, 그다음 이 점은 앞에 100이 되든 90이 되든 110이 되든 항상 점 일정하죠. 우리가 이런 걸 상수, 이중도 앞에 묶었기 때문에 문자 상수라고 합니다. 숫자를 달아놓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뭔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싶냐면 n% 연산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n% 연산자는 대입하 연결이라는 걸도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거의 이전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 녀석은 변수 상수를 분리하는데, 즉 변수 변수나 변수 상수, 즉 변수를 분리하는 데 써야 돼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게 들어간 겁니다. 왜? 이거 변수 개념이 이건 상수 개념이잖아요. 이걸 그러니까 변수인지 상수인지 구분이 되어 있지 않으면 이건 계산식이 작성을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한 겁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식을 작성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작성을 하고 엔터를 칠 거 아니에요, 엔터. 네? 엔터를 치는 시점에 이 녀석이 영원히 값이 정해지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결과값이 안 나옵니다. 엔터를 칠 때 값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요. 그게 190이 되든 100이 되든 110이 되든 간에 엔터를 치는 시점에 네? 그러면 지금 엔터를 딱 칩니다. 그러면 엔터 치는 시점에 갑니다. 얼마 있죠? 110이 있잖아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나오죠? 110점이라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내가 이게 90점이죠.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여기 들어가서 엔터를 쳤다 합시다. 그러면 얼마? 그 시점에는 90점이죠. 그러니까 A1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 항상 일정한 값을 유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키포인트입니다. 그게 변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는 항상 분리해 놔야 됩니다. 물론 n% 연산자. 자, 그리고 n% 연산자 그러면 이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기 가서 데이터를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가져오면 이 단계에서 내부적으로 90이라는 값과 점이라는 문자가 뭐 연결될 거라고요. 이렇게. 연결되면 결과는 90점 이렇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게 n%의 원리입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혹시 이건 아세요? 이런 거 보신 적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일차함수 네? 직선의 방정식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독립변수. 이 값에 의해서 y가 값이 따라 변하죠. 종속 변수. 그때 이와 이런 뭐 기울기 절편 이런 이야기 하지 말고 그냥 이 값들은 뭐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뭐 상수값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셀 주소라니까 우리가 A1 X 대신에 셀 주소로 바꿔놓으면 된다니까요. X를. 그럼 Y는 뭐가 됩니까? 셀에 나타나는 결과값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근데 왜 그러면 자 시중에 나와 있는 엑셀 책을 가서 한번 다시 다니면서 한번 보세요. 그 어떤 책에도 상수 변수라는 용어를 쓰는 책이 없습니다. 왜인지 아세요? 지금 상수 변수 이야기 꺼내니까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써놓으면 아무도 책을 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표현 안 하고 쓰면 좋겠는데 이건 그렇게 설명을 안 드리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건 그 원리를 설명을 안 드리면 무조건 외워야 된다고요. 자, 갑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작성을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정상적인 3이 나오려면 저 average라는 저 함수명 대신에 저 자리에 뭐 이렇게 숫자 값이 나오면 됩니다. 숫자 값이. 그러면 288 1875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수정 완료가 돼서 엔터를 딱 치면 이건 우리가 보던 구조잖아요. 그럼 엔터 치면 이렇게 3이 나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자리에 288 1885라고 하는 걸 우리가 뭐
암산할 수가 없잖아요, 실제. 그리고 또 누가 쫓아와서 기본급의 원본이 또 바뀔 수도 있잖아요. 그걸 반영시켜 주려면 함수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두 번째 조건 값을 지웁니다. 일단 지울게요. 지우고 이렇게 지으세요. 자, 이상만 표시하시고 이중값까지 쓰지 마시고 그 다음에 함수를 이용해서 모르는 값을 처리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일단 잠시만요. 이게 변수 상수라는 용어가 들어가서 그런 건데 이게 그렇게 어려운 내용이면 안 됩니다. 원래 수를 배울 때 원래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거 이제 잘 안 쓰려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일단 작성이 되셨잖아요. 여기까지는. 자, 그러면 아까 방금 설명드릴 때 이 부분은 뭐 평균값이 기본값이 뭐 어떻게 변하든 간에 이 녀석 기본값이 변할 수 여지가 있죠. 분명히 여기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럼 이거 평균은 변수 개념입니다. 네? 누가 쫓아와서 기본값 값을 바꿔놓으면 저 평균값이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값은 항상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게 보장이 없다고요. 예를 들어서 288, 287호라는 값이 항상 유지가 되는 값이에요. 아니죠. 누가 와서 이걸 기본값을 바꾸면 288이 아니고 200 미만이 될 수도 200만 미만이 될 수도 있고 300만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평균은 정해져 있는 값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우리가 암산해서 할 수 없으니 함수의 도움을 받겠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이 값은 항상 매번 바뀔 여지가 분명히 있죠. 변수 개념. 이 값이 바뀌더라도 이건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이건 안 바뀌겠죠. 그래서 변수 상수라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런 구조일 때는 변수 상수, 변수 부분을 분리하셔야 됩니다. 뭘 통해서? n% 연산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 그 다음 변수는 분리만 시켜놓으면 됩니다. 자기가 알아서 값을 이제 발생을 시킬 거니까. 그런데 이쪽 부분은 형태적으로 뭐죠? 문자 형태거든요. 문자가 항상 일괄적으로 똑같이 나타난다는 거 문자 상수 개념이죠. 그러면 문자 직접 입력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중 따옴표에 묶는다 그랬죠. 자, 그리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엔터를 딱 칩니다. 네? 엔터를 딱 치면 여기 이 내부적으로 여기 이 값이 어떻게 바뀌냐고요? 엔터를 치는 시점입니다. 특정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녀석이 값이 결정이 안 나면 이 전체 계산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정 시점에 값이 결정이 안 나면 이 전체의 결과값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는 시점에 이 값은 결정이 나야 된다. 그러면 여기 이 값이 결정이 나야 된다고. 그러면 엔터를 치면 아마 에버리지라는 게 사라지고 288 1875라는 값이 이렇게 나타날 거라고. 내부적으로 딱 엔터 치는 시점에. 그리고 그러면 이것도 이제 상수값이죠. 숫자 상수값이고 문자 상수값을 뭐 하는 겁니까 이거? 연결시킨다. 데이터 연결. 그러면 뭐만 남는다고요? 요런 것만 남습니다. 실제 계산할 때는 이중가운데 다 떨어져 나갑니다. 실제 계산할 때. 요렇게 남습니다. 여기 이중가운데도 실제 계산할 때 떨어져 나갑니다. 그러면 내부적으로 저렇게 계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죠. 여기다가 명자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m% 연산자 이중가운데 명